아, 종현 선배도 오셨군요. 오셨네요. 여행지에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종현 네. 선배도 오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좀 늦게 합류하신 종현 선배님하고 황성 선배님이 이제 11기에 들어오신 걸로 일단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11기 분들이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이번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뭐 기수는 그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두 분도 그냥 일단 내실 때까지는 그냥 강의를 계속 들어오세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냥 오늘 신규 강의는 이제 1주차, 2주차 들어오시고 나중에 이제 또 김현 선배님도 이제 들으셨던 내용인데 조금 더 보강을 했던 내용이긴 해서 조금 새롭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다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참석을 해서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그 다음에 글은 글대로 써주시고 코칭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을 할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고 나중에 전자책은 따로 영상을 또 몇 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규 강의 말고 전혜 선배님이나 조은혜 선배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페이퍼 등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영상을 제작한 게 있기 때문에 즉 그런 것들은 보내드리고 안 되면은 코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테니까 일단 먼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또 책쓰기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오늘은 또 닥치고 책쓰기라는 어, 강사로 책쓰기 코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황상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것도 사실은 좀 민망하긴 해요, 저도. 근데 아직 뭐 그냥 어제 썼던 글에서 좀 발췌를 한 건데 지금 7년째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그 인용을 했던 게 이제 동화 작가 덴마크의 안데르센 아시죠? 유명하신 그 안데르센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안데르센 같은 경우도 이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딛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워낙 대작가가 된 거죠. 동화 창작 동화라는 아예 그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데르센이 얘기한 게 그거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난했던 것도 축복이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나를 괴롭힌 것도 그것도 축복이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냈던 책이 자기가 이제 못생겨서 놀림을 받아가지고 냈던 책이 미운 오리 새끼였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성냥팔이 소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는 계속 괴롭히는데 그나마 어머니가 계속 위로를 해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었던 동화가 성냥팔이 소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글감으로 이제 탄생시켜서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는 작가가 됐다. 이렇게 돼서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니까 공문화 전공도 아닌 공대생이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글감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선배님들도 자기 얘기를 쓰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신 종현 선배님, 형선 선배님, 김현 선배님 다 각자가 평탄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영화처럼 좀 힘들게 살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글감으로 엮어서 주제를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풀어내서 자신만의 얘기를 잘 엮으면 책으로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글을 쓰는 이유가 그렇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한번 좀 끌어내보자. 아마 근데 제 클래스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쓰고 있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그런 주제나 쓰고 싶었던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주제만큼은 자신의 얘기를 풀었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13살에 뭐 전학을 가게 됐던 왕따 비슷한 경험을 해서 뭐 외향적인 성격이 원래 있는데 원래 외향적인 성격인데 내성적인 성격을 다 가지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게 다 양면성이 생긴 거고 또 여러 회사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제가 지금 45살이니까 30대 후반까지 계속 왔다 갔다. 아마 뭐 전혜진 선배님이 뭐 이중호 작가님께서 막 그냥 뭐 아직 군대 있을 때 어디 막 못 버티고 막 전역해가지고 회사 막 전전했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조은혜 선배님도 뭐 저기 남군님이 뭐 황 선생님도 뭐 어떻게든 배우자가 그랬다. 근데 전 벌써 그냥 나가리 됐을 텐데 이제 그러면 좀 잘 살아 있는 게 그래도 뭐 집안한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경험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선배님들 글로 옮기면 작품이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냈고, 이제 신간 계약하고 지금 이제 출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이제 또 새로운 종이책 신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서 일단 아직 출판사에서 연락은 없어요. 원래 어제 5일인가 연락을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 뭐 제작 중인 걸로 해서 또 그냥 대표님이 연락드리면 또 계속 왜 안 나와요? 또 이렇게 귀찮게 하면 뭐라 하실까 봐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종이책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계약해서 나중에 하실 수 있고 내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필명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선 선배님도 만약에 뭐 그냥 내가 싫다 그러면 그냥 뭐 영어 이름 무슨 황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좀 내가 너무 본명으로 내기가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필명으로도 계약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것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셔라. 뭐 김용 선배님도 만약에 자기 이름 내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필명 이름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 원래 글쓰기 선생님이었던 이은대 작가님도 원래 그게 본명이 아니세요. 제가 알기로는 필명으로 해가지고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필명 자체가 우리 배우들이 예명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책을 쓰고 싶으신 이유가 뭔지, 책을 써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두 개가 있는데, 아래 걸 한번 여쭤볼게요. 책을 써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책을 써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 게 있나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책을 써서 이루고 싶은 게 있는지. 우리 홍명 선배님도 어서 오시고요. 강의도 하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쭉 그냥 한번 이렇게 편하게 써주세요, 선배님도 그냥. 책을 써서 이루고 싶은 게 있는지. 저는 책을 써서 이루고 싶은 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저도 그냥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냥 좀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책을 쓰기만 하면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그냥 막 어디서 불러주고 막 러브콜이 오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되게 진짜 책에 딱 나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은 똑같고 막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책을 내서 이제 막 인세로 받는 세상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냥 책이 나오면 대박이 날 줄 알고 막 누가 다 사주고 막 10만 부가 나가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책을 쓰는 이유가 선배님들도 그냥 지난번에 뭐 무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책 쓰기라는 거는 이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서 나중에 이제 계속 그 직업을 바꿔야 될 시기도 오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한 직업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잘 아는 것, 좋아하는 것 가지고 이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이 100세 시대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이제 다 첫 번째 직업을 해서 뭐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럼 정년퇴직을 하면은 어떤 강의든 정년퇴직을 하면 이제 2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한 100세까지면 40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때 뭐 하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은퇴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임대료 받아가지고 놀거나 뭐 그냥 여행 다니거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사람이 계속 놀 수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냥 뭔가를 좀 남기고 싶은 생각도 있고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그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록인데 그 기록을 모아놓은 게 책쓰기다.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는. 근데 저는 이제 좀 크게 봤을 때 책쓰기라는 좀 타이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살아놓은 이야기를 풀어놓는 좋은 방법이 책쓰기인데 그러면 그 풀어놓는 좋은 방법 중에 잘 살아온 것도 있을 거고 잘못 살아온 것도 있을 건데 잘 살아온 것 중에 풀어놓을 수 있는 그 네 가지가 콘텐츠가 될 때 그 콘텐츠를 풀어놓는 그 네 가지가 내가 잘하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다음에 잘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선배님들이 이제 쓰고 싶은 주제나 콘텐츠를 찾을 거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크게는 콘텐츠라고 하고요. 그 콘텐츠 안에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주제가 있을 거고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그냥 선배님들은 그냥 그 콘텐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시고요. 주제는 그 콘텐츠 중에서 어떤 걸 꺼내 볼까? 그게 주제가 되고, 근데 그 주제는 여기 계신 그때 말씀드린 김용 선배님, 저 황정 선배님, 몽면 선생님이 만약에 명상이라는 주제가 있다. 그럼 같은 명상이라는 주제로 쓸 수가 있어요, 책을. 그건 같아요. 어떤 콘텐츠를 갖고 와서. 근데 그 컨셉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황정 선배님이 만약 명상책을 쓰겠다. 그럼 나는 뭐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서하는 명상책을 쓸 수 있겠다. 김용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명상을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알려주는 어떤 뭐 그런 또 테마에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컨셉을 달리하는 거예요. 저자마다. 그래서 같은 명상 주제지만 다른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같은 독서법이지만 다른 책이 나온 이유가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까지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그 주제와 컨셉을 정하는 거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잘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 그래서 책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아까 지금 말씀해 미래 준비, 홍 선생님도 뭐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 잘 쓰셨는데 일단 네 가지로 하면은 일단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서 동기부여를 지금 줄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인생을 받고 싶어서 동기부여를 내가 먼저 받고 그걸 주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 책을 써서 그렇게 해보자.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번 내보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평생에 죽기 전에 한번 뭐라도 내보자. 그런 분들. 아니면 한 분야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전문성을 갖고 그런 실용서로 그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다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어떤 책을 내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등등등 해서 책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책 쓰기에 대한 이제 진짜 실용적인 걸 다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책 쓰기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어요. 플러스로 책은 하나의 브랜딩으로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책이 있으면 더 좋은 거는 강사로서의 매력이 또 있고 강사료가 올라가긴 해요, 진짜. 책이 없냐와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김효 선배님도 뭐 강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원래 있다 보니까 책 없을 때 강의할 때랑 책 내고 나서 강의할 때랑 강의료가 두 배가 올렸어요. 두 배가 올랐어요. 그 전문가로 포지션이 있으니까 쓰는 게. 근데 거기에 제가 뭐 석사나 박사까지 있으면 더 올라갈 텐데 저는 아직 그냥 학사밖에 없어서 뭐 대학원이나 이런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대학원 석사 이상 있다, 책이 있다 그러면은 기업 강의 같은 것도 콘텐츠만 좋으면 오히려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등급이 그레이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이제 한번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책 쓰기를 하는 이유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 그냥 그 콘텐츠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콘텐츠는 제일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뭔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주제와 컨셉을 잘 엮어서 하나하나씩 흩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모으다 보면은 그런 내용을 모으는 게보다 목차를 짜서 선배님들이 이제 그 책 내용을 적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흩어졌던 그런 지식 내용들을 주제를 잡고 컨셉을 잡아서 그 내용을 잘 취합을 하면은 그게 콘텐츠가 된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책이 나오면 선배님들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항상 뭐 다 뻔한 강의 수도 있어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최은희 대표님이 하시는 퍼스널 브랜딩 가도 책이 있으면 좋다. 그게 브랜딩 한다. 이런 많이 하실 거고 뭐 다른 분도 그러실 거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결국엔 브랜딩의 끝은 만약 김효 선배님 같은 경우도 책이 나오면은 어떤 명상에 대한 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더 좋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끝은 책 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책이 나오면은 정말 선배님들이 포스팅 할 때나 좀 많이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좀 뭐라 하죠? 막 유재석처럼 막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일단 책이 있으면은 뭐 강사나 이런 그 기회 같은 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는 게 막 내가 막 연예인이 돼서 유명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번, 4번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흩어졌던 선배님들의 그 내용을 다 취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종혜 선배님이 만약에 어떤 미용에 대한 뭐 25년 동안 그
했던 그런 노하우도 하나하나씩 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책이 되겠죠. 그래서 흩어진 그 지식들을 합쳐서 책이 되면은 그게 처음에는 막 형성 선배님 띄엄띄엄 어떤 콘텐츠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합쳐졌을 때 책을 딱 이제 목차를 잡고 초고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리가 돼요. 진짜로. 그럼 그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정리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흩어졌을 때는 제가 강의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은 아마 전희 선배님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마 김효선 선배님도 그냥 명상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강의 자체가 기승전결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책이라는 게 보면은 내용을 써서 원고를 쓰다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다 쓴 게 한번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흩어지던 지식이 합쳐지고 정리해서 완성이 되고 그게 완성이 되면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알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책 쓰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그것을 콘텐츠를 만든 거를 다시 정리해서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어떻게 하나의 매개체가 될 거다. 하나의 도구가 될 거다. 그게 나중에 잘 되면은 퍼스널 브랜드까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는 이유는 가깝게는 내 얘기를 써서 작품을 만들자. 궁극적으로는 브랜딩을 해서 선배님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종이책과 전자책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 각자 보시면은 저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종이책을 쓰고 나시면은 전자책은 정말 쓰기가 쉬워요. 그리고 플러스로 그럼 전자책을 쓰고 종이책을 쓰는 게 어렵냐? 근데 사실 전자책을 쓰고 종이책을 쓰려면 이제 분량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이미 전자책도 한번 내보셨으면은 그냥 그 분량만큼만 자기가 더 쓰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는 제가 봐도 이렇게 수월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많이 써봐야 적게 쓰는 게 물론 당연히 쉽다고 생각했는데 전자책을 많이 써보신 분들도 종이책을 수월하게 쓰는 경우를 좀 요새 봐가지고 두 개는 이제 일단 뭐 어떻게든 그냥 책이라는 그냥 하나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은 종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가 좀 어렵고 분량이 많은 대신에 또 인쇄도 10% 내외라서 사실 많이 팔리지 않으면은 인쇄도 거의 벌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책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또 여기도 많이 뭐 지금 레드오션은 되겠지만 전자책도 그러고 전자책은 종이책에 쓰는 한 분량의 3분의 1만 쓰셔고 인쇄도 한 80% 70% 받아가니까 선배님들이 일단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과 달리 그 투고하거나 출판사 계약하는 할 때 막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전자책은 그냥 뉴페이퍼나 아니면 어떤 자기 출판사를 통해서 등록만 하면 돼요. 크몬 같은데.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자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부담이 덜하고 인쇄를 더 많이 받으니까 쓰기 쉽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수강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인용을 했냐면은 이번에 이제 제 이제 글쓰기 선생님 책이 이제 그 윤혜 작가님 이거 신간인데 작가의 인생 공부라는 책인데 글쓰기와 인생을 연결시켜서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걸 좀 인용을 했는데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제를 쓸 것인가 콘텐츠 중에서 선배님이 갖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 그 안에서 어떤 주제를 쓸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럼 주제 중에 제가 어떤 컨셉으로 그 주제를 뒷받침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와 컨셉이 정해지면은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전할 것인가. 타겟층을 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순서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차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 네 가지만 아시면은 아, 책 쓰기에 대한 거는 다 나왔다. 그래서 기획에 대한 순서를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제를 정하고 컨셉을 정한 다음에 타켓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선배님들이 쓰고자 하는 비슷한 책이나 이런 자료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정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쓸 때 그냥 책 쓰기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책 쓰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쓰기랑 다른 게 글쓰기는 내가 어떤 글감을 찾아서 이렇게 막 적어야 되는데 책 쓰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책 쓰기는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컨셉이 정해지면은 그런 비슷한 책이 시중에 많잖아요. 그런 비슷한 책을 빌리든지 사오세요. 그걸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를 이 사람은 어떻게 풀어냈는지 미리 자료 수집을 하고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혀요. 아, 나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썼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약간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만 내가 결론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시키면 돼요. 조금만. 그래서 전혜 선배님도 아까 뭐 부부간에 뭐 이렇게 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책을 비슷하게 전자책을 빌려보든 아니면 종이책을 빌려보셔가지고 비슷해요. 보면 부부간에 뭐 아니면 뭐 드라마에 뭐 부부 뭐죠? 그 옛날에 하여튼 뭐 그 드라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갖고 와가지고 선배님들만의 차별화된 결론을 다르게 해석만 해줘서 조금만 비틀어서 쓰시면은 그게 다른 책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좋은 선배님도 만약에 지금 미용을 많이 25년 했던 그런 경험을 쓰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선배님들도 그 비슷한 주제들은 내용은 비슷해요. 만약 김용 선배님도 명상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뭐가 틀려요? 선배님들이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을 경험을 하고 적용했을 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의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해봤더니 같은 내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그 내용을 적으시면은 다른 차별화가 된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 수집. 사실은. 자료만 잘 찾아서 비슷한 책하고 구글 해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보시면은 그거 가지고 조사해서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료 수집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차 짜 드리면 이 자료 수집을 많이 하시면서 나중에 초고를 쓰실 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안 들어오시겠는데 이루다 작가님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자료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오늘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자료 수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고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차를 짜고 그다음에 초고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판사 투고를 해서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퇴고하고 출간을 하는 게 종이책이다. 그래서 종이책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길면은 1년, 뭐 이렇게 뭐 빠르면 한 6개월, 8개월. 그래서 뭐 홍명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 번째 책 저랑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출간을 하셨기 때문에 홍명 선배님 같은 경우도 한 뭐 1년 좀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바쁘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쓰셔가지고 내셨고 그다음에 홍명 선생님도 지금 두 번째 만약에 뉴페이퍼 등록이 좀 어려우시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선생님 아까 초고 작성까지는. 근데 아까 출간 계약, 그러니까 출판사 피칭이 없죠. 출판사 투고가 없고 계약이 없고 그냥 바로 태고를 하고 그 다음에 크몽이나 타링에 올리든가 ISBN 등록해가지고 UPF에 올려서 판매를 하든가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선배님들 그냥 네, 지현 작가님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단은 전혜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초고 작성하고 한 번 더 고치고 바로 등록하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간다. 그리고 좋은 선배님도 우리 공부해 보셨으니까 이런 순서로 간다 이제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홍명 선배님은 일단 전자책도 하시고 종이책도 하시니까 두 개 다 경험을 하실 거고 그리고 황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일단 종이책을 하실 경우는 뒤로 이제 아까 그렇게 가실 거고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지금 아까 여명 선배님 좀 들어오셨는데 여명 선배는 일단 이제 2단계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요거랑 요거만 남으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단계를 다른 분들이 한 단계를 보면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했고요. 그래서 앞에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전해서명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갈 거고 유페이퍼에 등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쿠몬까지 올려가지고 뭐 컨설팅을 내가 받겠다. 만약 코칭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크몽에다가 올려가지고도 1대1 컨설팅을 받는 그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로 등록을 하시면은 아마 더 좋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혜 선생님은 유페이퍼 올려가지고 일단 판매하시고 그다음 하나는 크몽에 올려가지고 뭐 부부 상담을 받는다.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별도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일단 전자책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이책은 일단 어떻게든 계약하고 퇴고해서 나중에 서점에 깔리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빨리 좀 가볼게요. 선배님도 좀 또 피곤하시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이제 잡설이 많았는데 이제 수업에 좀 집중해 볼게요. 책세계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요거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홍성 선배님 같은 분도 책을 좋아하실 줄 모르겠는데 독자들이 읽어야 할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작가는 독자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써야지 책이 팔리거나 출판사에서 받아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독자를 위한 글을 쓰자. 그럼 독자가 뭘 원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했던 자료나 영상은 다 올려 보내드릴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또 계속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나의 경험, 그리고 영화나 책에서 봤을 때 남의 간접 경험들,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품고 있는 것들이 책색의 대상이 될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의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 얘기가 들어가지가 않으면 요새는 차별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뭐 남의 얘기를 짜게 깨가지고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는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거고, 내 얘기를 쓰고 나서 남의 얘기를 조금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사색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와서 같이 버무리면은 이런 게 책 쓰기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책 쓰기 일단 주제를 찾는 법은 선배님들 설문지 지금 적으실 때 지금 황선 선배님 이렇게 한번 뭐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또 종현 선배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쓰셔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쓰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주제와 김효 선배님도 지금 만약 초고를 쓰실 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명상에 대한 내가 본질이 있어요. 근데 그 명상에서 요새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명상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선배님들의 어떤 쓰고 싶은 키워드를 뽑고 그 다음에 요새 출판 시장에서 아니면 요새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그 트렌드나 유행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 이렇게 집합 배우잖아요. 집합 처음에 이렇게 써가지고 그다음에 교집합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달에 그 피터 드러커시 책 읽었으면 아마 좀 기억나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독자가 원하는 것 두 개를 그어놓고 거기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콘텐츠를 찾으면은 이게 1인 창업에도 가장 좋다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책 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있는데 독자가 원하는 게 뭔지 해서 그 주제를 한번 찾아보는 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여기서 역으로 제가 주제를 찾아 어차피 목차를 들을 거니까 해보시는데 추후에 만약에 어떤 책을 쓰실 때 뭐 제 도움 없이 한번 이제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좀 주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키워드와 트렌드를 따져봐서 교집합이 생긴 거를 그걸 가지고 한번 주제를 찾아보자. 이제 그 주제 플러스 컨셉까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책 쓰기 주제는 찾은 것들은 보면은 좀 선명하고 뚜렷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주제가 내 책은 뭐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내 책은 뭐뭐다라고 딱 이렇게 설명이 되게끔 선명하고 좀 뚜렷하게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자에게 막 뭐라고 하는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래서 김효선님 같은 경우도 이제 명상을 통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타켓이 정해지면은 또 그 타켓한테 그 주제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또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황정 선배님이나 종현 선배님도 이런 거를 더 고민을 해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주제를 찾아볼까 해서 좀 나중에 설문지 적으실 때 그 답변을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독자가 왜 읽어야 하는지, 내 책을 왜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주제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린 결론은 좀 선명하게, 그 다음에 독자가 왜 읽어야 하고 내가 독자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분명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찾아서 컨셉을 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주제는 좀 선명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쓰기 주제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그동안 어떤 거를 좀 해볼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황선 선배님도 만약에 내가 어떤 책을 써볼까 좀 고민이 되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좋은 선배님도 어떤 분야에서 내 성과를 낸 게 경험이 있다. 그럼 그게 실용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뭐 직장 생활에서 뭐 20년 넘게 해가지고 뭔가를 한 게 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래서 아까 앞에도 내가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있다 그랬잖아. 아까 네 가지 중에.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경험, 그게 실패했든 성공했든, 근데 성공한 경험 더 좋겠죠.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명 선배님이 이제 처음에 냈던 지금 쓰시는 에세이 같은 그런 일상의 흔적들, 그런 것들을 또 있으면, 내 일상에서, 내 인생에서 지나간 뭐 추억이나, 뭐 일상의 지금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잔잔하게 좀 풀어보는 그런 에세이 같은 글도 쓰고 싶다면은 그런 게 또 하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선배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 어떤 분야의 성과라는 경우가 비슷한 거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 잘하는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냈던 책들이 그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독서와 글쓰기 책을 제가 냈던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나왔던 이제 이런 뭐, 그 이인대 작가님이 작가의 인생 공부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쓴 책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글쓰기라는 매개체로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제 풀어 쓴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뭐 여명 선배님 같은 경우 다음 책을 뭐 써보식 하시면은 내가 지가 살아오면서 뭐 학원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삶의 철학이다. 그러면 학원 운영하면서 이랬는데 너는 이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책이 풀어낸 게 마침표는 그러니까 글쓰기는 마침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생에도 마침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쓰기하고 인생을 엮어서 자신의 가치관을 쓴 책이긴 하더라고요.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내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김효섬이 같은 경우도 만약 아까 이런 트렌드죠. 명상이 있는데 내 일상에서 이렇게 틀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내는 것도 한번 보셔서 이 책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은 김효 선배님한테도 좀 초고 쓰실 때 아마 좀 도움이 되는 참고 도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겪은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좋은 선배님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옛날에 어떤 뭐 아픔이 있었다. 뭐 이러면은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뭐 극복을 했다. 뭐 황정 선배님도 만약에 내가 예전에 되게 어디가 뭐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치유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 그런 내용들도 그런 에세이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막 뭐 제가 진짜 막 제가 아는 분 책을 읽으신 분인데 제가 아는 분은 막 남편한테 맞다가 맞다가 쫓겨나가지고 또 끌려들어서 또 맞고 도망쳤대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 애는 아빠한테 근데 아빠가 또 애를 때려가지고 또 데리고 나와서 지금은 이제 둘이 사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막 이제 아픔 상처를 극복하면서 썼던 적나라한 그런 에세이도 있는데 그런 것도 책의 소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습관이나 장애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뭐 헬스장을 막 가가지고 운동을 해서 뭐 했다. 뭐 뭐 뭐 마력 뭐마 마녀 체력인가? 뭐 마녀 체력 같은 책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여성분이 막 되게 그 몸이 안 좋은데 자기가 계속 운동해가지고 이런 걸 극복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다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또 그런 책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배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늘 그 서평당 받은 책이 방구석 뮤지컬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책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의 사람들 얘기의 책 영화 모음을 가지고 뮤지컬을 모아서 뮤지컬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인생하고 엮은 책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책도 좀 쓸 수가 있다. 그 방구석 뮤지컬 뭐 해가지고 자기가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뮤지컬에 대한 뭐 대사나 노래 가사를 써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줬고 아, 이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도 책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선배님들이 뭐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지금 여기 오늘 정민 선배님 안 들으셨는데 뭐 정민 선배님처럼 대만에서 오래 사셨다. 뭐 그런 외국 생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 아이들을 또 키우실 거니까 뭐 여명 선배님 같은 경우는 또 자식분도 있을 거고 또 손자분들도 있으시니까
뭐 그러신 내가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뭐 육아 경험들 이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자식 새끼도 이제 지금 키우기가 힘들었는데 내 손주까지 키워야 돼. 뭐 이런 뭐 불만 섞인 책도 낼 수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뭐 손자를 왜 키워야 돼? 뭐 이런 컨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가지고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선배님들도 지금 쓰고 계시거나 지금 혹시 쓰실 분들은 이 8가지 중에서 한번 소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아요. 근데 하나의 주제로 다른 책을 쓸 수가 있다. 주제가 같기 때문에 같지만 왜 다르다 그랬어요? 컨셉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 잘하는 법이라고 만약 우리 지금 여기 들어오신 7명이 책을 쓰신다고 했을 때 직장 생활 잘하는 법이라고 딱 해놓고 저는 제가 아직 부장이니까 뭐 부장의 처세술, 뭐 김용 선배님은 지금 1인 기업 대표시라고 하면은 뭐 CEO 경영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홍명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한 20년 넘게 직장 생활에 대한 뭐 어떤 좀 저기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또 잘해주는 뭐 그런 처세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독서도 같은 독서법 주제지만 제가 만약에 뭐 에세이 뭐 제가 어떤 뭐 저기 뭐 책 쓰기 책을 낸다 그러면 우리 여명 선생님은 에세이를 잘 쓰는 법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컨셉이 다른 거고 주제는 같지만 그리고 글쓰기 책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닥치고 글쓰기 냈지만 홍명 선배님이 난 에세이 글쓰기 책을 낼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제는 같지만 컨셉을 달리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배님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의 참고 도서를 찾았잖아요. 그럼 그 참고 도서를 보시고 나는 이런 컨셉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 이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선배님들도 조금 쓰실 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완벽히 새로운 주제는 없다라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책의 조건은 가장 좋은 건 독자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쓰거나 도움을 주거나 해서 독자한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공감을 주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밑에 뭐 새로운 정보를 준다거나 뭐 멋을 준다거나 용기를 준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일단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제에서 독자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이 두 가지만 선택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명서민이 직접 썼던 에세이는 독자들한테 공감이나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컨택이 된 거예요. 그 홍명 선배님도 그러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김용 선배님 같은 경우는 명상을 통해서 공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되면은 출판사에서 컨택을 시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위주로 쓰지 마시고 독자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이미 뭐 홍명선이나 여명선배님 같은 경우는 써보셨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고 앞으로 쓰실 분들은 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자책을 쓰시는 분들은 전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보통 노하우, 그러니까 어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차 잘 짜셨는데 앞에는 이제 그 선배님들의 부부간에 이제 뭐 만나서 결혼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갈등 얘기 나와서 그 갈등에 대한 걸 좀 넣고 그 다음에 우리 갈등을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그 기승전결로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런 전자책을 쓰시는 분들은 조은혜 선배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에세이보다는 이제 노하우 쪽으로 어떤 책을 좀 쓰시는 게 아마 개인을 이렇게 브랜딩 하실 때도 좀 편하실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노하우 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 심리상담 부부관계 가이드 어떻게 보면은 요게 아마 전혜 선배하고 이중호 선배님 쓰시는 공주에 가장 가까운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뭐 혹시 황 선생님이 마케팅을 잘하신다는 뭐 어떤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으면은 어떤 노하우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쓰시면은 좀 전자책은 이쪽의 시장에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종이책하고는 좀 다르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홍명 선배님이나 여명 선배님이나 또 다른 책을 준비를 하실 거라면은
실용서는 이제는 선배님들이 하셨던 어떤 일적인 분야에서도 그런 글을 좀 쓰셔가지고 한번 좀 더 책을 내시면서 좀 확장성을 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배님 주제 컨셉을 정해놓고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타겟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호하게 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독자, 황정 선배님도 만약에 어떤 주제를 정했을 때 20대 뭐 20대와 30대를 위한 뭐 누구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숫자를 넣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알려주는 책이야.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독자를 직접적으로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어디다 붙여놓든지 초고 쓰실 때 옆에다 놓든지 그 타켓을 보고 초고가 안 써질 때는 타켓을 생각하고 또 쓰시면 또 나중에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독자를 정해라. 그래서 이 말은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쓰는 콘텐츠를 모르는 80%가 타겟층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쓰는 글이 다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써봐라 하는 게 그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주제는 같지만 컨셉을 다르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컨셉 자체는 아까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좀 트렌드가 있는 거. 독자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내가 생각한 콘텐츠를 쓰지 마시고 내가 생각한 콘텐츠에서 컨셉을 잡을 때는 독자들이 그러면 어떤 좀 문제점이 있고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갖고 나중에 한번 써보자.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내가 가진 경험이나 어떤 걸 갖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게 책 쓰기 컨셉하고 관련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네 번째는 결국에는 컨셉은 선배님들의 그 책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 책은 뭐뭐다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야 이게 컨셉을 잘 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선배님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책을 내 책은 뭐뭐다라고 한번 해서 뭐 숙제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명 선배님도 지금 나온 이제 그 신간 책이 지금 뭐 됐지만 내 책은 뭐뭐다라고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전혜인 선배님도 그렇고 쓰기 전에 내 책은 뭐뭐다라고 해놓고 아직 황성 선배님이나 조은혜 선배님은 아직 이제 그 주제와 컨셉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설문지 작성하실 때 내 책은 뭐뭐다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써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이게 내가 써야 될 범위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김효 선배님도 내 책은 뭐뭐다 이렇게 한번 쓰시면서 그걸 한번 염두에 두셔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게 가장 컨셉이 잘 정해진 책이에요. 왜냐하면 내 책은 뭐뭐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추가 기획서도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내 책은 누굴 위한 것이고 내 책은 뭐뭐 하는 것이다. 한 문장으로 딱 끝나면은 그게 가장 잘된 홍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내 책은 누굴 위한 것이고 내 책은 이렇기 때문에 내 책은 뭐뭐다. 이렇게 광고 카피처럼. 그래서 그건 한번 계속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목과 목차를 지을 때 보시면은 선배님들이 그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개략적으로 이제 드렸지만 나중에 제가 지은 게 다 정답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쓰시면서 계속 바뀔 거니까 제목과 목차를 저는 이렇게 줘요. 10년 전 베스트셀러 제목을 찾으시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2022년이잖아요. 2012년 셀러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2012년 베스트셀러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선배님들이 1위부터 뭐 10위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그 제목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바꿔보시는 거예요. 황상열의 생각.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도 어떻게 부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맞으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기준으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10년 전 제목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제목을 달면은 좀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디 카피를 해놓는 게 좋잖아요.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짓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 내년 2013년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몇 년간 베스트셀러 제목을 쭉 보세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딱 꽂히는 제목들이 몇 개 있으면 그걸 골라가지고 선배님들이 짓고 싶은 걸로 좀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뭐 그래서 뭐 스님의 주례사, 뭐 아니면 뭐 목사님의 주례사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까칠하게 살고 있다면 나는 뭐 즐겁게 살기로 했다. 뭐 좀 밋밋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부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은 한번 지으면 좋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래 가사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광고 카피나. 그래서 저는 뭐 사랑은 카페라떼처럼 그래서 광고 카피 같은 걸 많이 적어놨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이 마흔이 처음이라 뭐 이렇게는 뭐 난생 처음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뭐 정혜 선배님도 만약에 뭐 뭐 부부가 처음이라 뭐 이렇게 제목을 짓고 부제를 부부가 처음 하는 그 초혼이니까 근데 뭐 재혼이나 삼혼이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부부가 처음이니까 뭐 그게 좀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한번 광고 카피를 찾아보시는 거고 그다음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서점 가서 요새 뭐 유행한 제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뭐 5가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의 좀 활용을 하시면은 제목이나 그 목차의 뭐 장제목이나 꼭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으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그냥 쭉 롱테이크로 가볼 테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좀 잘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나중에 선배님들이 이제 목차 짜실 때 이제 같은 내용이 좀 겹치는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에서는 목차가 챕터와 꼭지로 되어 있는데 종이책은 보통 5장에서 6장까지로 그 장제목이 정해져 있고 그 장제목 안에 1-1, 1-2가 이렇게 속꼭지를 하거든요. 그게 한 42개가 돼야 된다. 40개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40개 꼭지를 쓰셔야 종이책은 하나가 될 거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3분의 1 수준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혜 선배님은 아까 그 정도 분량만 쓰시면은 전자책은 아마 분량이 되니까 조은혜 선배님도 그렇고 그래서 전자책은 한 15개 꼭지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차는 일단 전 장르를 통틀어서 기승전결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장과 2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책을 내가 왜 썼는지 그리고 독자들한테 이 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목차를 짜시면 되는 거고요. 그 3, 4장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 책에 이제 완전히 그 본질이 들어가는 챕터예요. 이 책의 노하우를 다 때려 넣는 게 3, 4장이 종이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경험 쓰시고 실제로 적용해서 방법을 넣는 게 3, 4장이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주제에 대한 정리하고 그것이 변화를 주는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 돼요. 1장, 2장, 3장 해서 1장에서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경험, 3장에서는 이 책을 쓰게 돼서 그럼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냐. 이게 전자책의 보통 기승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선배님들도 이제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목차를 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크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선배님들한테 목차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목차는 짠다. 근데 더 들어가 보면은 죄송해요. 에세이 책은 말씀드리지만 에세이 책은 그게 지금처럼 왜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근데 같은 에세이 책이지만 에세이 책도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저기 주제가 조금 심화된 거 있잖아요. 뭐 관계에 대한 에세이, 뭐 우울증에 대한 에세이 이런 것들은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이 딱 되는데 지금 여명 선배나 홍명 선배 같은 뭐 내 일상에 대한 뭐 흔적도 이런 거 쓰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각자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 딱 뭐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이런 것보다는 첫 번째부터 다 그 주제가 다 그 얘기들이 다 독립적인 개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병렬식으로 그냥 뭐 1장, 2장이 없어도 그냥 1장에서 똑같은 내용 나오고 2장에서 똑같은 내용. 그래서
같은 위계로 볼 수가 있다. SL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승전결이 되는 게 자기 개발이나 실용서 쓰실 때 아까 왜 써야 되는지,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럼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기결식으로 쓰는 게 자기 개발한 실용서에서 이런 목차의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여명 선배님이나 홍명 선배님 에세이 책을 보면은 목차가 병렬식으로 돼 있어요. 다 같은 위계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희 출간했던 뭐 박준현 선배님이나 뭐 저 홍명 선배님 아니 저 홍주희 선배님 책 같은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위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보셨을 때 장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목차는 크게 뭐다? 1장, 2장은 서론, 3장, 4장은 본론, 5장, 6장은 결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짜 보시면은 선배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차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배님들이 속국지를 먼저 짜가지고 대목차를 같이 한번 엮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제목을 먼저 짜지 마시고 장제목을 짜면은 이렇게 힘들거든요. 일단 선배님들이 그냥 제가 일단 만약에 그게 힘들면은 이제 제가 드린 목차를 보시고 대목차에다가 일단 속국지를 짜는 게 너무 힘드시면은 기존에 선배님들이 블로그에 썼던 글이나 아니면은 그냥 그 장제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런 블로그를 써보신 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엮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글을 이렇게 모아서 장제목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장제목이 만약에 뭐 그게 더 기억이 난다 그러면은 기존에 썼던 글이 있다면 그걸 또 모아서 한번 해보시든가. 그래서 계속 초고를 쓰시면서 계속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시는 것도 쉽게 좀 할 수 있는 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게 정답이 아니에요. 계속 선배님들이 고치시면 되고 김용 선배님도 쓰시면서 아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계속 치환을 하시면서 뭐 올리고 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목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혜 선배님도 만약에 쓰시다 보면 아예 다른 목차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개의치 마셔라. 그래서 초고는 일단 쓰시게 되면은 조금 피곤하실 텐데 일단 좀 졸리시더라도 그냥 쭉 들으세요. 나중에 녹화 영상 또 보시면서 선생님들 그냥 놓친 거 있으시면 그때 또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초고는 A4 한글 크기로 해서 글자 크기 10에 자가 160% 해가지고 꼭지당 2매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제 원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그 공정하신 분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선배님도 이게 한 제목이에요, 제목. 이게 이제 제목이고, 이게 꼭지 제목이죠, 이게. 1-1,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릴 텐데, 글자 그 10에 여기 160 보이시죠? 160. 자가 160에 10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 그래서 요 정도를 쓰시는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 분량을 쓰는 게 한 꼭지예요. 그래서 요새는 두 장을 다 안 쓰셔도 돼요. 1.5명은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황 선생님도 나중에 40꼭지 쓰면 한 꼭지 분량이 1.5에서 두 장이다. 그러면은 다 합치면 뭐가 돼요? 한 80장에서 90장 나오겠죠. 그게 하나의 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라. 그래서 초고는 뭐다? 출판사 계약을 위해서 쓰는 양을 채워놓은 거다.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명선생님이 아마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무조건 초고를 쓰시고 보내면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초고는 양을 채워놓은 거다. 초고는 양을 채워놓은 거다. 잠좀 깨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초고는 양을 채워놓은 거다. 써보세요. 초고는 양을 채워놓은 거다. 채팅창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초고를 쓰시기 전에 이제 책 쓰기 수집, 이제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책 쓰기 자료 수집은 선배님들 목차를 일단 목차까지 나왔으면 이제 목차까지 나왔으면 일단 이제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을 해야 될 건 뭐냐? 작가의 고유한 경험들. 김소명 같은 경우는 내가 명상에서 했던 그런 기록들 다 갖고 오시고 기존에 썼던 글들 다 모으세요. 그리고 명상에 관련된 유사한 책들을 다 빌리시든가 사세요. 최소한 한 30권은 보셔야 선배님이 그 초고 쓰실 때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비슷한 책들을 한번 계속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지 쓰실 때 30권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그 꼭지 쓰는 그 같은 주제가 어느 책에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30권 중에. 그 책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저자는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어떤 문장을 썼는지. 나중에 황성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그것도 귀찮다. 난 노트북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보여드린 대로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황성 선생님이 아니 김용 선생님이 지금 명상에 관한 글을 쓰는데 내가 명상과 뭐 인생 그런 지금 기법 쓴다 하면은 명상과 이렇게 쓰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불의 명상으로 제 인생 180도 달라졌어요. 그럼 한번 딱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글들을 다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글들을 그러니까 지금 만약 황성 선생님이 지금 어떤 쓰는 꼭지랑 비슷한 글감이 있다. 그러면 구글에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그 주제를. 그럼 쭉 나오죠. 그걸 다 긁으세요.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긁어서 한글에 붙이시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프렌스노나 노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원노트라고 에버노트 같은 그런 디지털 노트를 활용해가지고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자료를 다 모으세요. 이렇게 이걸 많이 모으시면 모으실수록 원고 쓰기가 편하세요. 왜냐하면은 자료가 많으니까 인용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이런 걸 갖고 나중에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황정 선생님이 만약에 김현 선생님도 뭐 명상과 인생에 대해 쓴다. 그러면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불의 명상을 통해서 뭘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거를 인용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썼네 그럼 이렇게 빼고 여기다 내 얘기를 쓰시는 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많이 모은 다음에 짜깁기만 잘하고 자기 경험 넣고 결론만 다르게 해도 그게 하나의 그게 뭐 원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책 쓰기는 짜깁기거든요. 짜깁기.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 보면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글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비슷한 책들을 자료 수집을 해놓고 그 주제는 비슷한데 내 경험을 다르게 써서 결론만 다르게 차별만 돌려게 해도 그게 다른 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책 쓰기 하실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잘 엮어라. 큐레이션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저는 책 쓰기 할 때 가장 강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글쓰기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글에서 내 경험만 넣어가지고 다르게 써라. 다른 관점에서 써라.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해서 이렇게 선배님들 툴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배님들 이제 좀 내가 어떤 유형의 작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네 가지 중에 난 직장인형이다. 일정한 시간 쓰냐? 아니면 백수형은 몰아서 쓰느냐? 아니면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글을 쓸 거냐? 계획형이냐? 한번 그냥 보시고 채팅창에 한번 편하게 남겨주시고 그냥 여기서 선배님들이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도 매일 조금씩 쓰는 사람이 편하긴 한데 꼭 그런 거를 너무 개념치 마시고 나는 백수형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내가 두 꼭씩만 쓸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몰아서 두 꼭씩 쓰셔도 돼요. 그 약속만 지키셔라.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작가인지 보고 초고 쓰실 때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초고는 일단은 단어가 가장 기본이 단어가 모으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면 문단이 되겠죠. 그래서 문단이 되면은 통일성과 연결성이 된다 뭐 이런 뭐 고리타분 얘기긴 한데 어떻게든 단어랑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통일성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연결시켜서 완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초과가 된다라는 거는 일단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선생님들이 초고는 일단 다 쓰시는 게 중요하다. 양을 채워놓은 거기 때문에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리고 누구든지 다 앉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모든 문서의 초안은 끔찍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는 쓰레기란 말이 일단 그 쓰레기를 다 채워놓고 계약한 다음에 하나씩 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나씩 빼자.
그래서 글쓰기는 초고는 엉망진창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양부터 채우세요. 그래서 여명생님도 양 채우셨으니까 계약하시고 이제 덜어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깔끔한 글이 나올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전자책은 그게 안 되니까 전혜진 선배님이나 나도 종현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책을 쓰실 때는 나중에 본인들이 두세 번씩 태고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은 사실 그렇게 막 뭐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이렇게 다. 근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려면은 본인이 좀 태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초고를 다 쓰셨다 하면은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책 쓰기 강의에서는 서문부터 쓰라고 해요. 프롤로그를. 프롤로그부터 쓰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문부터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 쓰고 그 다음에 마시는 글을 쓰세요. 에필로그를 쓰세요. 왜냐하면 본문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본문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을 다 아세요. 내가 직접 썼으니까. 그러면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서문에서는 프롤로그는 뭘 쓰다? 프롤로그는 내 책 소개하는 글을 쓰잖아요. 내 책 소개하는 글 때 더 잘 소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부터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 에필로그 순으로 써라. 그런 다음에 출간 계획서, 투고문 작성해서 투고를 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책 초고 가장 쉽게 쓰는 방법 중에 이제 정보성 글인데 만약에 이제 선배님들이 정보성 글을 쓰신다. 그래서 만약에 김용 선배님께서도 어떤 이제 그냥 자기 경험 이렇게 에세이 글 말고 내가 남을 설득하거나 어떤 좀 정보를 줄 수 있는 글을 쓰시면은 프렙 구조로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PREP라 해가지고 메시지가 뭔지 P, 그다음 주장이 그 이유가 R, 그다음에 경험이 E, P 해가지고 프렙 구조로 많이 써라. 제가 교수님한테 많이 했던 그 프렙 구조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렙 구조를 쓰게 되면은 정보성 글을 쉽게 쓸 수가 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썼던 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렙 구조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기획부동한테 당하지 않는 네 가지 방법 이런 계속 제가 정보를 드릴 쓴 거예요, 선배님들. 그러면 제가 지금 P가 이거예요. 기획부동한테 안 당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법을 제가 선배님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 주제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제가 네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기획부동산한테 네 가지를 당하지 말자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면은 좀 글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선배님들 글쓰기 그 배경을 적는 거예요, 배경. 글쓰기 위에 이 기획부동산이 뭐고, 그럼 기획부동산이 왜 나쁜 건지에 대한 제가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배경 플러스 PREP. 써보세요. 배경 플러스 PREP 한번 써보세요. 앞으로 쓰실 때는 정보성 글을 쓰실 때는 앞에다가 내가 글을 쓰는 그런 배경이나 목적을 쓰시고 그 다음에 PREP 구조로 나가면은 한 두 장을 채울 수 있으실 거예요. 배경 쓰시고 PREP.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쉽게 말해 사기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은 아래상을 꼭 기억하자. 이제 이게 P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앞에는 배경이 되는 거였고 그럼 네 개로 써가지고 그럼 투자를 하면 알려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 R이 되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한 근거를 제가 네 개를 썼어요. 네 개를. 근데 보통 R은 세 개만 쓰셔도 좋아요. 딱 세 개. 그래서 PREP 쓰실 때 근거는 세 개 정도만 쓰자. 그래서 투자를 거냐하면 실제 뭐 이런 게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과 알려주자. 실제로 진입하는 도력을 확인하자. 그래서 R은 근거는 세 가지 정도만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을 쓰셨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2. 2. 그래서 정혜 선배님도 나중에 어떤 노하우 있잖아요. 부부간의 어떤 노하우를 알려줄 때는 이 PREP 프랩 구조를 많이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근거에 대한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하자? 다시 한번 재주장하자. 그래서 기획부동에서 당하면 안 된다. 다시 재주장하는 게 이게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EP 하면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장을 먼저 하고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게 왜 그런지 방법에 대한 근거를 세 개를 대고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예시를 들어서 이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주장 PREP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시는 책이 선배님들 좋아하시는 김종원 작가님이 이렇게 제일 많이 쓰세요. PREP. 아마 보시면 아직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고. 그래서 이인대 작가님 같은 경우도 PREP 구조를 되게 많이 쓰세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쓴 책도 보면은 정보성 글은 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노하고 들어가는 챕터들은 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선배님들 좋아하시는 작가님들 책들 보면 신사임당 책도 이런 게 많고요. 그래서 PREP 구조를 이렇게 많이 쓰시면은 정보성 글을 쓰기가 쉽다. 오늘은 좀 그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세이 쓰실 때는 어떻게 하자?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순서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배경 PREP는 뭐다? 정보성 글이다. 거꾸로 에세이나 자기개발 쓸 때는 뭐다? 경험, 감정, 인용, 결론으로 쓰자. 채팅 적어보세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자기개발은 에세이 쓰실 때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순으로 쓴다. 그래서 가장 제가 제 황상열 작가가 알려주는 가장 쉬운 글쓰기 템플릿 두 개는 뭐다? 배경 플러스 PREP. 그 다음에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배님도 계속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황 선생님도 에세이나 자기개발 쓰실 거면은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런 식으로 쓰자. 그래서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제가 25, 25 이랬는데 30%, 경험 30%, 감정 30%, 인용 10%, 결론 30%. 인용을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그냥 선배님들 경험을 많이 쓰고 거기서 느낀 감정 좋고 그 감정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독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까지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초고 쓰실 때 제 녹화 영상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은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써보세요. 그걸 만약에 진짜 못 쓰겠다. 그러면 따로 이번에는 이제 계속 제가 말만 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선배님들이 진짜 내가 초권을 정말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줌 코칭이나 뭐 하여튼 통해서 한번 쓴 거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카톡으로도 제가 이렇게 뭐 카톡 코칭을 하든 뭐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써보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개톡을 주세요. 그럼 시간이 걸리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템플릿 3개 플러스로 좀 졸리시면은 선배님들 피곤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해주면 되는데 나가시고 뭐 이제 말씀하셔 나가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라이브로 들으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이 이제 추가로 더 있는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준비를 했나 봐요. 보통 배로 좀 배가 더 있어가지고 그 원고스 템플릿이 있는데 이제는 열거형 이거는 이제 좀 번외로 있는 건데 나중에 선배님들이 쓰실 때 아까 이제 그 PREP보다는 이거는 어떤 장점이 뭐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이래서 좋다. 그래서 조은혜 선배님도 미용실 내가 25년 경험하니까 세 가지가 좋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좋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번다. 세 번째는 내가 뭐 지금 내 인생이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는 열거형이. 그래서 이건 좀 쉽게 쓸 수 있는 유형이고. 두 번째는 프랩 구조의 변형형인데 설득할 수 있는 구조에서 먼저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유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와 상상력 놓고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프랩 구조의 좀 약간 변형식에 된 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해요. 아까 배경 PRP랑 비슷한데 설득할 수 있는 결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유 쓰고 그 다음에 예시를 쓰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결론 글도 이런 템플릿을 한번 가지고 한번 선배님들이 적용을 해보셔라. 그리고 마지막은 공감하는 글쓰기인데 일단 공감하는 글쓰기를 만약 황 선생님이 쓰시겠다는 어떤 공감형 템플릿 쓰시다 하면은 첫 번째로 내가 어떤 거를 좀 했는데 망했다.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근데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을 내가 어떤 게서 좀 극복을 하게 됐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실 때는 먼저 자기가 안 좋았던 글 쓰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어떤 경험을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 경험에서 얻었던 내용을 쓰신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 템플릿이다 해가지고 요 5가지를 가지고 저는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요 5가지를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넣든지 아니면은 영상을 좀 보시고 따로 메모를 하시나 해가지고 나중에 원고 쓰실 때 2장 채우실 때 이런 템플릿 5개를 가지고 한번 좀 활용을 해보셔라. 그러면은 좋을 텐데 이게 5가지가 다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이게 5개를 2개를 합쳤을 수도 있고 융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열거형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열거를 하고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넣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열거형 해가지고 그래서 융합도 해보고 따로도 써보고 그 따로 아니면 선배님들 만약 템플릿도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배님들께서 하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요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또 초고 구성하실 때 정말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본론에는 그러면 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좋고 마지막에는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줬고 그래서 이렇게 2장을 구성하셔도 좋다. 근데 요거는 전자책 쓰실 때 많이 쓰면 좋아요. 상황이 이런데 변하면 좋고 결론은 이렇다. 왜냐면 이게 칼럼에 나오는 이런 딱 그 구성이거든요. 문제 제기하고 본론이 들어가고 결론에서 어떻게 해법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전자책 쓰실 때도 한번 전희 선배님이나 한번 조은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한번 좀 해보시고 김효 선배님도 명상 어떤 노하우 쓰실 때도 이런 패턴으로 한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정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런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패턴을 좀 보시고 나중에 쓰실 때 황성 선배님이나 조은 선배님도 제가 목차를 드리면은 초고 쓰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량을 만약에 내가 진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어 제가 지금 쓰신 거 보면 선배님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게 하나의 지금 어떤 꼭지였다면 1-1 꼭지였다 그러면은 제가 보시면은 그냥 쭉 그냥 지금 하나로 다 썼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쭉 이렇게 쭉 썼잖아요. 이렇게 그 문단을 안 나누고 문단을 이렇게 나누겠지만 근데 이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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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설명드릴 필요가 뭐냐면 이글하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가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소주제로 나눴죠. 같은 꼭지인데 소주제로 나눴어요. 소주제를 하나, 소제목을 또 단 거예요. 소제목을. 둘, 세 개를 달았죠. 그래서 분량을 늘리실 때는 선배님들이 아까 저처럼 처음에 쓰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채우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뭐다? 소제목을 2-3개를 나눠가지고 소제목을 줬고 이렇게 나누시면 그러니까 일본 작가나 중국 작가들 책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꼭지 안에 소주제가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조금 더 양을 채울 때가 좀 수월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제목으로 해서 글을 쪼개라는 게 아까 그거예요. 2-3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쪼개느냐? 시간의 변화로 쪼개느냐? 관점의 변화로 쪼개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서 쪼개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분량을 채울 때 좋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보시면 그 일본 작가들이 쓴 책들이 이런 책들이 많아요. 소주제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도서 하실 때 그런 책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소제목을 써서 글을 쪼개면은 글의 분량을 조절하기 쉽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제 졸리실 텐데 좀 빨리 좀 가볼게요, 오늘은. 독자를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셔라. 그냥 쓰시기 좀 어려우니까 정혜 선배님도 그냥 나중에 막 쓰실 때 형님들도 그렇고 정혜 선배님도 그렇고 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상의 독자를 하면 앉혀놓고 내가 뭐 꼭지별로 그 어떤 1-1-2 꼭지별로 원고를 쓰실 때 그냥 한 명을 앉혀놓고 내가 이 원고를 이 사람한테 내가 얘기한다고 식으로 쓰시면은 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가상의 한 명 독자를 상상하면서 한번 써봐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님들이 그냥 편하게 쓰실 거면은 독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만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선배님들이 내가 이 독자한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이런 식으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좀 써보셔라. 그래서 한 꼭지에는 한 가지 주제만 심플하게 해서 잘 쓰는 욕심 버리시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문 쓰실 때 첫 문장으로 이렇게 쓰실 잘 모르시면은 그냥 첫 번째는 첫 문장을 그냥 그 꼭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질문을 던지세요. 이 꼭지 제목 줬고 이 꼭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목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오늘 있었던 일. 만약에 황선 선배님이 오늘 황선 작가의 강의를 어느 날 내가 아는 황선 작가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주제로 첫 문장에 나오면 쭉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첫째 쓸 때 제일 많이 썼던 말씀드렸죠. 인용 구문. 누가 루소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시는. 그래서 첫 문장은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하시면은 좀 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끝나시면은 다음 주도 제가 오늘 그 이로다 작가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이로다 작가님한테 또 파일을 좀 올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책 쓰기 계획표를 하나 딱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 초고를 쓰실 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해서 선배님들이 이제 이런 그 계획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계획표를 해서 내가 오늘 총 35 그렇게 쓰겠다. 그러면 내가 다 썼으면 동그라미, 못 썼으면 X. 이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본인이 한번 이렇게 하셔야 선배님들이 이게 또 관리가 되실 거예요. 바인더 쓰시는 것처럼. 그래서 책 쓰기 계획표도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책 쓰기에 필요한 작가들의 활동을 보면은 5가지로 좀 볼 수가 있다. 일단 자료 수집을 해라. 책 쓰기 독서는 자료 수집을 해서 그 저자의 집필 방식을 벤치마킹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모았을 때 자료수를 다 모아놨지만 그거를 다 쓰지 마시고요. 진짜로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하셔라. 세 번째는 항상 떠오를 때 형님들 이제 책 쓰기 돌입하시면 원고 쓸 때 그냥 앉아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나 그냥 다른 생각 하실 때도 또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내가 잘 안 써줬는데 다른 활동할 때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생각을 잡으려면 메모를 하세요. 항상 아이디어나 에피소드 떠오르면 메모를 하시고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선배님도 일상에서 관찰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5번째는 이제는 삐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배님들 그 쓰시는 책 그 챕터나 지금 컨텐츠만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원고 쓰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래서 이 5가지 활동을 좀 기억을 하시고 원고 쓰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글쓰기 팁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책 쓰기는 선배님들 여러분께 전하는 얘기에 많이 감동받고 공감을 합니다. 선배님들한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기 계신 김용 선배님, 황선 선배님, 용명 선배님, 홍명 선배님, 조은 선배님, 전혜진 선배님 존재가 그리고 그 생각이 독자들한테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편하게 그냥 쓰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마 요면 선배님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내가 어떻게 써요? 요면 선배님은 그랬지만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편하게 쓰시고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계약서 갖고 오셨네. 네. 보이시죠? 이런 게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좋은 쪽으로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배님도 자체가 잘하고 계시고 김용 선배님도 그 명상 자체 컨텐츠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컨택이 될 거고 반드시 이 세상에 잘 알게 될 거고요. 홍성 선배님도 고민 잘 오셨어요. 시작하셨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가시면은 무조건 다 하실 수가 있다. 왜? 누군가 선배님들 얘기에 다 감동받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기에. 홍명 선배님 이제 경험을 하셨고요. 그죠? 그래서 책 쓰기는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석하고 공감하고 독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책이 된다는 걸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글을 쓰시고요. 오늘 못 쓰면 내일도 못 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선배님들 방향대로 잘 쓰고 계시다면은
선배님들 방향대로 속도대로 그냥 쭉 가십시오. 근데 오늘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안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근데 안 하고 맨날. 그래서 저는 연명 선배님이 진짜 홍명 선배님하고 정말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김효섭도 그렇고요. 항상 뭐 빠지신 적을 못 봤어요. 그냥 빠지셔도 뭐 한두 번? 근데 매달 들어오셔서 복귀를 받고 쓰고 계속 쓰시니까 남들보다 일찍 쓰신 거예요, 진짜. 연명선도 그렇고요. 4월에 시작하셨는데 계약 10월 하시면 진짜 빠른 거거든요. 선배님 입장에서는. 중간에 뭐 실시간 하셨지만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글쓰기가 해보셨지만 힘드시잖아요. 홍명 선배도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원래 고된 작업이지만 힘들면 계속 쓰십시오. 저는 계속 씁니다, 선배님들. 그래서 김효 선배님도 계속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더 자기 동기부여 하시면 쓰시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황성 선배님한테 왜 책을 쓰냐 물어본다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사람들, 인생이 지친 사람들한테 그들의 반전을 돕기 위해서 읽고 쓰는 삶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저는 있기 때문에 선배님한테 그 사명을 저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기꾼이라 해도 좋아요. 그냥 뭐 책 쓰기라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제 사명이 선배한테 읽고 쓰는 삶을 제가 알려주고 싶긴 그런 사명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세상을 바꿀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희 선배님도 부부 상담을 위한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갖고 나중에 군대에서 제대하시더라도 그런 멋진 강사가 되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책을 쓰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작가 조건은 뭐다? 뻔한 이야기를 약간 삐뚤게 보는 사고를 가지고 저는 이거는 좀 어렵고 제가 썼지만 이건 아니고 그냥 자신만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좀 관찰을 잘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남의 글 갖다 놓고 다르게 좀 봐가지고 내 경험 넣고 약간만 비틀자. 그러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사기꾼일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이런 날을 약간 관찰을 잘하고 약간 조금씩 호기심을 갖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으면 다른 글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쓰고 싶지 않을 때 한 줄이라도 쓴 사람이다. 그것이 책을 내고 못 내는 승부를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해낸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까 계속 여면 선배님, 홍명 선배님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 분도 진짜 힘들 때 많으셨어요. 저한테도 막 얘기를 몇 번 하셨으니까. 근데 그래도 선배님들만의 그 루틴대로, 속도대로, 방향대로 끝까지 쓰셨기 때문에 책을 내셨어요. 그죠? 아까 계약서 보셨잖아요, 계약서. 그 계약서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힘들더라도 열심히 쓰자. 한 줄씩 쓰십시오. 그래서 책을 쓰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책을 왜 구입해야 되냐? 내 책이 타이밍이 뭐냐? 내 책이 이 시대 잘 맞냐? 써야 하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내 책이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본질적으로 내 책이 독자들한테 어떤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가?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블로그 글 쓰는 것처럼 편하게 쓰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쓰다가 힘들면은 마지막으로 내 글과 경험을 판단할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인생을 글로 쓰는 일에 정해진 규칙은 없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내 얘기를 쓰는 것이지 톨스토이처럼 문학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선배님들의 얘기를 어떻게 하자? 그냥 오늘 한 꼭지만 쓴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독자들을 돕는 글, 위로를 주는 글, 남에게 해결책을 주는 글을 편하게 쓰자라는 게 저의 마지막 또 똑같은 얘기지만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글을 쓸 시간이 없으세요? TV 보고, 목욕하고, 이빨 닦고, 일어나고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책 쓰기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뭘 추가를 시키자? 라이팅을 추가를 시키셔야 됩니다. 라이팅을. 쓰시는 걸 어떻게든 언제든 선배님이 쓸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쓸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만들지 못기 때문에 없는 거고 아무리 바쁜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가 생기면 다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글을 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핑계예요. 선배님들이 글을 쓸 시간을 만드셔서 그걸 습관화시키고 초고를 또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게 간담 아서노리 명언. 간담 아서노리 아시죠? 일본에 뭐 돈을 많이 번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저는 딱 공감이 됐던 게 선배님들의 그 초고 언제 완성할 건지 아니면 언제 출간을 할 건지에 대한 날짜를 정하시고 역선을 하세요. 먼저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12월 30일까지 내가 하겠다.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내가 뭐 황정 선생님께서 말했는데 2달 안에 하겠다. 올해 안에 초고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역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실행 계획이 나오겠죠. 그걸 짜서 실행을 하십시오. 미래로 역산하고 현재 행동을 결정하면은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믿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기를 좀 조금씩 읽고 있는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심장은 심히 창대를 다 아시죠? 선배님들 시작은 미약할 수도 있고 창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글쓰기가 모임보다 결국은 큰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여명 선배님 오늘 보시고 동기부여 좀 받으세요. 홍면 선배님도 그러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준비하고 계시니까. 첫 번째 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선배님들의 성과가 나오시다는 거.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문은 뭐다? 마지막. 나를 가두세요, 그냥. 책 쓰기를 이제 하시면 모든 걸 다 뒤로 하시고요. 어차피 선배님들 일상생활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상생활도 하시지만 그 일상생활이 더 중요한 거 말고 그 일상생활을 제외하고 이제는 글쓰기, 책 쓰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그 환경에 가둬놓고 처해 있어야 선배님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가둬놓고 그 환경에 가둬놓으면 어떻게라도 하게 되니까 처해진 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뭐가 있다. 뭐다? 그게 계속 쓸 수 있는 힘은 나를 가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제가 준비를 좀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